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10월 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10월달 경마가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절기 경마가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제 2016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러버렸어요. 지난주 이제 적중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적중 내역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팅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두 개의 승부처를 아쉬웠던 승부처가 두 개 있었다고 그랬는데, 부산제 구경주에 카우보이 캡틴을 충마로 해서 메인 승부처에서 9번 질주의 신을 구멍수 줄인다고 추천을 안 해가지고 12번 카우보이 캡틴의 11번 소울블레이드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2, 3착을 했잖아요. 2, 3착을 하면서 복승식만 78.3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질주의 신은 팔렸잖아요. 김용근이가 타가지고. 그러면 강타가 충간을 선정을 할 마피는 바로 12번 카우보이 캡틴이에요. 그러면 카우보이 캡틴을 왜 추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오면은 인기반을 갖다 맥구력을 더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0원씩만 사도 78만 3천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더라도 충분히 우리에게 환수의 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깝잖아요. 배당말을 대가리 놓고 틀렸으니까.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핵심적인 사항을 좀 배당파를 보면서 유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습관을 길러야지. 그거를 애기들처럼 밥을 떠먹여주고 젖을 물려주고 이래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경마에 소질이 없다. 나는 경마를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우리나라 전문가들, 아니면 혼자 하면 더 주고, 그러니까 혼자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습관 자체가 개습관이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남 탓을 되게 해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요소도 없고 성격도 나쁘고 습관도 나쁘고. 그러니까 경마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돈 잃고 싶어서 경마를 하니까 말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갖고 이제 사서 고생한다. 평생 고생 보따리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노는꾼이라고 그러는 거야. 타성에 젖어 있고 자기만의 아집 속에 사는 사람들. 토요경마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토요제 7경주 A급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6번 벨라로라를 강축으로 놓고 때린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3번 옥료봉이 전개상 선행이니까 당연히 팔렸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빨갱이로 팔리고 있는데 그만을 안 샀다. 저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그걸 돈 10,000원이라도 바쳤다면 그게 복성식만 141.6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이렇게 아쉽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야. 맞출 수 있는 테크닉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항상 얘기를 하잖아. 배팅가는 전문가로 우선을 한다. 그러니까 배팅은 기술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 배팅은 과학이자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창조적인 자기만의 응용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대승을 할 수 있고, 남들이 틀 때 자기만 맞출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마법을 던졌을 때 거기에다 응용력을 상상을 이렇게 발휘를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연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팬들은 전화를 안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맞췄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좀 답답해요. 제가 입장에서 맞췄는데 조용히 있는 분들은 맞히신 분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100번, 10,000번, 1000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배당만을 날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내가 많이 사네? 5천원 만원만 사도 이익이 번전을 하잖아요. 그게 뭐가 아깝다고 안 사냐고. 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습관을 들이다 보면 뭔가 자기 머리에 와닿는 게 있다고. 그런데 맨 남의 그 마법 그거 뭐 때리고 뭐 바치라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옆 사람이 뭐 간다 그러면 소수에만 그 소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소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쁜 거는 기회에 팍팍 들어오지. 자, 그리고 이제 하루 하나 제대로 된 승부 적중은 일요교차 부산 6경주에서 원일강제 뉴욕블루 자 쌍성시 5세 3.9배 복성시 13.1배 단통으로 맞춰드렸고요. 일요 부산교차 2경주 A급 작심배당을 누리는 첫 번째 승부처에서 자, 여기에서도 28.5배를 역시나 방어 막건이지만 딱 3방 이내에서 방어했고 쌍성시 72.0배가 나왔던 경주입니다. 요 경주를 맞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자, 요것도 이제 A급으로 맞춰드렸고요. 토요제 2경주에서 이제 첫 번째 단통은 11번 썬키스트의 10번 파워무브인데 여기는 인기만인 7번 담비를 자르고 들어왔던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토요 제주교차 3경주 A급 메인 승부에서는 4번 항해명산의 8번 산정관 배당이 제일 적은 게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복성 9.1배 쌍성시 20.8배 메인 승부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 외에 뭐 단통 적중도 굉장히 좋은 단통이 많았습니다. 또 이 방어 적중 역시도 중배당 방어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부산하고 토요일날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지만 일요일날 승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이제 토요경마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문세영 기수가 안 나오고 또 토요 제주교차는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와 제주도지사배 클래식 대상경주 두 개가 펼쳐지기 때문에 오픈 대상경주와 클래식 대상경주가 펼쳐지기 있기 때문에 제주경마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경마가 7개 경주가 실시가 되고 서울경마가 11개 경주가 실시가 되는데 제주 대상경주가 2개나 끼어있기 때문에 대상경주에서 멋진 적중을 일궈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경주가 이제 7경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은 비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주경마도 그렇고 서울경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뭐 어렵다는 것보다는 월초 분위기가 좀 있는데 제주경마는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마도 외관상으로 쉬워 보입니다만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의외로 어려운 경주도 있기 때문에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토요경마 UCC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분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막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죠. 1번 센타노바라는 마필, 센타포바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지난번 경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경주력 향상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마필 자체가 뭐 이렇게 아주 빼어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순차적으로 체중이 빠져가면서 전반적인 경주력 향상을 이어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일본 센타포바는 피리 배팅권의 난척을 쉽게 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4번 컬러즈 트러블과 또 10번 콜링킹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은 7번이 매기의 추억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은 이제 조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7번 매기의 추억을 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행검사 때 굉장히 좋게 받았던 마필입니다. 굉장히 좋게 받았던 마필인데, 이 데뷔전 시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걔가 이제 마체가 작은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그게 좀 문제거리가 되기는 하는데, 마필 자체는 나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매기의 추억도 조심을 하시고, 4번 이 컬러지 트러블도 나쁜 게 없기 때문에 A편성에서 뭐 후착이 가능하고, 나머지 이제 신마들 중에서는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그나마도 2번 강촌의 아침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이제 첫 번째 주행검사 때 이제 발진 물량을 보였고, 지난번 주행검사 때 괜찮게 뛰었던 마필인데, 요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이변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에서는 1번 센타포바와 7번 매기의 추억, 4번이 컬러지 트러블, 2번 강촌의 아침, 이런 마필들을 현장에서 보고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당일 배당판에서는 아무래도 10번 마두금이란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편성은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다는 것이 이번 제주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두금이 팔리던 누가 팔리던 간에 능력차가 미세하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9마리의 전력이 일본 슈퍼로키 빼고는 다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되는 입장이고, 10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충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10번이 팔리겠죠. 근간의 행보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고 착순 이상의 능력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마필이니까 당연히 팔리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뭐 무조건 대가리는 아니고 배팅권에서 그렇다고 이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오히려 저는 2번 성장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의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1번 슈퍼로키인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5번 중심점이라는 마필도 선행 출하를 갈 수는 있지만 능력이 종반 뒷심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8번 파도의 자이도 사실 이제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라서 선입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지구력에 좀 문제를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선두권이 모두 부러질 공산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2번 성장주가 장우성 등짝이라면 선입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종반 탄력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장주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이경주는 중계당 단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이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오전장에서는 이 토요 이경주가 가장 그래도 붙어볼 만한 경주냐, 그런데다가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알아야만 접근이 가능한 현군 성장마와 신마들 간의 접점 구도라는 점에서, 자, 이번 2경주를 한번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빠른 말은 없죠. 11번 파이어볼이에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 5번 광명사랑에 따라붙고, 자, 여기에 이제 3번 상비군이라든지 9번 산이슬과 같은 마필들이 이제 선입전개가 가능한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과연 어떤 말이 가장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다들 고만고만하고 어떤 특정 마필이 무조건 세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5번 광명사랑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폭이지만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고, 그걸 이제 선행으로 나서서 이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마필은 사실 이제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보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서 더 못 뛰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질 자체가 초반을 서두르면 D가 안 나온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지만 힘이 좀 덜 찼기 때문에 초반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번 강명사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두권이 약한 편성을 만나서 선입 최적 전개를 했을 때 그런 단계에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감량 이점도 있죠. 자, 그런데다가 아주 빠른 편성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5번 광명사랑이 못 올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당연히 편성상으로는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강명사랑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강명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자,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필이 이제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강타는 이미 이번 경주시 이제 노림수를 가져야 될 마필을 한두를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 마필을 이번 경주시 단방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마필이 안 팔리기를 좀 바랍니다. 안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필이 안 팔린다면 중배당 단통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한번 노림수를 갖고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던져볼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5번 광명사랑을 강하게 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중부당 단통으로 자, 토요일 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 강하게 읽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도 나름 충박감에 마필은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10번 용의 질주라는 마필인데 뭐 편성상으로만 보면 뭐 거의 대가리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직전 경주 때 이제 아쉽게 이제 5착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그것만 빼고는 뭐 전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뭐 10번 용의 질주가 직전 경주의 부진을 빼고는 그 나머지 경주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0번 용의 질주를 어찌됐든 이번 편성에서 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에 이제 안구가 볼 수 있는 마필이 2번 총장이라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 자체도 이제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반 뒷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2번 총장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2번 10번 막권이 당일 팔리는 흐름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 자, 여기서 이제 복병권 전력은 7번 제1태양이라는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인데 얘가 이제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서 얘가 혹시나 이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도는 그림, 요 그림이 이제 이별이 가능한 그림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래서 10번 용의 질주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도 어느 정도는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대들을 크게 압도할 만한 선행마도 3번 메리베트밖에 없고요. 출전만 대부분이 종반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안말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주에서는 일단 앞장 뜨는 놈이 장땡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매니베트는 기본적인 막권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느린 편성의 선행선고서가 가능한 마필이니까 뭐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이런 마필들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2번 바운딩 파크가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2번 바운딩 파크는 뭐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3번 매니베트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뭐 여기 뭐 4번 금수라든지 뭐 이런 마필도 팔리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힘을 줄 것인지. 5번 칼레도니아도 좋네요. 이런 마필도 좋으니까 이런 마필들도 현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로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명이 승부처인 제주특별도지사배 오픈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와 이제 다음 경주가 이제 제주교차 5경주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클래식이기 때문에 오픈하고 클래식 요 두 개 경주에서 이제 메인과 준메인을 선정을 해서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주목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아주 빠른 말은 없습니다. 6번 가온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1번 선진공주라든지, 여기에 이제 3번 와신상장 같은 마필들이 기본 순발력이 있지만, 여타 손익평이라고 볼 수 있는 2보 무병장수라든지 8번 보물단지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빨라요. 9번 주루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이 맹위를 떨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필들이 경주 운영 자체를 제대로 일구어내면서 막판 한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주 운영 레이스에 따라서 입상마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지, 능력상으로도 엇비슷한 마필들이 많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보다는 당일 현장 컨디션이나 능력상으로 입상에 압축될 수 있는 흐름이 다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일단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무병장수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대상 경주를 앞두고는 사실상 입상을 못하면서 삐리삐리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예전 능력이 우수하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능력을 이렇게 끌어내다가 쭉 끌어내요. 그러다가 근간에 두 번 경주에서 연속 하강을 해.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이렇게 경주력을 끌어내. 걸음에 물꼬를 터나. 그러면 여기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면 예전에는 이걸 웃도는 능력을 보여줬는데, 근가견시 부진하다 보니까 걸음에 물고만 살포시 터놓고 여기서 요만큼만 끌어내면 입상이 되는 마필, 바로 2번 무병장수와 같은 마필인데, 그래서 대상경주를 앞두고 선전을 했던 마필들보다는 대상경주를 앞두고 조금 부진했던 마필들이 힘의 비축을 바탕으로 선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9조 마방이 근간에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온 게 뭐냐면, 너무 전 마필들 다 맥시멈의 승부를 하면서 이 대상경주에서도 그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마필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야. 너무 맥시멈의 능력을 뽑아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필들이 어느 한계점에 오면은 마필이 고장이 나고 내지는 맥시멈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 3번 정도 못 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휴양을 가게 되고, 그렇게 19조의 마필들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맥락이 19조에서는 사실 김영관 마방의 폐단은 바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필 자체를 혹사를 시키는 것도 사실상 조금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휴양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출전을 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2주 간격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전을 시켜도 무방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상 경주를 한다든지 월드컵 뭐 두바이라든지 뭐 이런 큰 대상 경주를 할 때는 뭐 몇 개월씩 마피를 그냥 잘 훈련만 시키고 있다가 출전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무병장수를 설명을 드리면서 왜 근간에 못 뛰었던 마필들이 대상 경주에서 왜 잘 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 근간에 잘 뛰었다고 해서 대상 경주에 와서 왜 부진을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4경주에서는 이번 무병장수가 그런 이유에서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이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제 9번 캐슬 로얄과 8번 가속 돌풍이라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제 능력상 우위가 분명한 9번 캐슬 로얄이 선전의 메리트를 강하게 와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9번 캐슬 로얄도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이 선행력 자체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종반 탄력까지도 이제 지난번에 끌어내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에도 뭐 48초 마방은 제가 얘기를 드렸죠. 월초 승부가 많은 마방이에요. 그러니까 48초 경주에는 월초에는 거의 그냥 바로바로 승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마필들은 월초에다 집약을 시켜서 승부를 하는 마방이 48주 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적어놔야 되잖아. 48초는 월초의 승부가 강하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다 두고서 그런 거를 백데이터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너가 추천하는 말이 뭐냐 이러고 있으면은 개뿔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고서 맨날 그냥 나 원망이나 하고 타방이나 하고 그러다가 인생 조지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시계불알처럼 아침에는 또 엄청 일찍 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일찍 집에 가지. 한 2경주 끝나면 뭐 인생 거지 같은 새끼들 승부를 안 했다는데 이러면서 집에 가지. 주덜주덜거리면서. 맨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4경주는 지금 후차게 은근히 혼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 얘기 훑어보니까 은근히 혼전이네요. 은근히 혼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뭐 누구 하나 아주 무조건 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일단은 저는 5번이 와일드 키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뭐 조교가 빼어나게 좋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등짝이 빼어나게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5번만은 이번 편성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필 자체가 순차적으로 성장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캐슬로얄과 5번 와일드 키트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제주도지사배 클래식 대상 경기로서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도 최고의 부종을 받은 놈은 바로 2번 원당봉입니다. 원당봉이 지금 63kg를 받았네요. 최고의 부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마든 부산말이든 서울말이든 간에 일단 대전 경주에서 가부종을 달고 있는 놈이 우승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상대적으로 뭐 다른 마필들보다 7kg, 8kg를 더 받았는데, 모든 마필들이 정면 승부를 띄우는 마당에 그렇게 높은 부종을 달고 입상에 성공을 한다?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2번 원당봉 같은 마필들은 그냥 시원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능력을 떠나서 이 부중에 대한 적응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 원당봉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이번 편성에서 능력은 대가리급 능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핸디를 많이 줬지 왜 줬겠어. 당연히 능력은 대상경주급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번 말은 자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 부중에 대한
적응력이 좀 문제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단점 요소로 득을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그런데다 거리가 1200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경주에서 1200 거리를 맞이해서 누가 가장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정계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4번 번개왕자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6번 삼당제라든지, 여기에 11번 한라 용산이라든지, 2번 원당봉과 같은 마필들이 이제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1200을 사실상 끝까지 완주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이들 선행형 마필들이 완주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아무래도 늘어난 거리에서 선두권이 약하다면 뚝심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3번 을등공신이라는 마필을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을등공신이라는 마필이 사실상 어느 순간에 능력이 별 볼 일이 없더라고. 그러더니만 금간 3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의 경적을 또 한 번 보여주더라고. 늘어나게 과부정 속에서도. 이게 69kg까지 올라갔던 마필이에요. 삼상 경주에서. 야, 그러더니만 계속적으로 74kg까지도 예전에 부중이 늘어났던 마필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 고전을 하다가 62.5를 다니까 다시 이제 능력 진작을 보이면서 걸음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시에 57kg, 5.5kg의 감량 이점을 받았다면 3번 을등공신이 참으로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 거리 또한 1200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아주 빠른 레이스라면 3번 을등공신이 안 되겠지만,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면 3번 을등공신이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매일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승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주 5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조용한 승부처예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개상 아주 빠른 마필들은 없지만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3마리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2번 아름다운 우승, 5번 브라보 진선미, 4번 검집. 이 3두의 선행력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외관상으로는 아마 당일날 여러분들이 턱하니 이제 책을 사시다 보면 5번 브라보 진선미가 조교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아마 모든 책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 마어가 이제 강력하게 팔리는 그림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경기는 이들 마필 외에도 사실상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경우보다는 정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짭짤한 배당 연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어쨌든 5번 브라보 진선미는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요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용한 승부처는 브라보 진선미를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주경마가 경주가 많기 때문에 승부처도 조금 하나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승부를 해보는 경주인데, 현장 승부처로 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번 선정이라는 마필도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2번 선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보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번 경주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 가리왕산이라는 마필인데, 가리왕산을 세게 보는 이유는 이번 편성 자체도 상대적인 선행묘 정도가 버티고 있는 이 편성이라 아주 선두권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형 마필인 6번 가리왕산 같은 마필들이 막판에 날라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두권을 형성하는 9번 백예양이라든지 2번 선정이라든지 5번 성읍종사, 이런 유형의 선행선입형 마필들보다는 6번 가리왕산 쪽에 메리트를 갖고 이번 현장 승부처에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역시나 이제 중배당 단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주교차 6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일단 정계상 선행은 4번 멋지모니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적 편한 선행을 일구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4번 멋지모니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김학수 마방도 요즘은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조용한 마방입니다.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정도로 조용한 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조금 안타까운 마방이죠. 근데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4번 멋지모니는 뭐 강력한 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번 멋지모니는 일단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너무 강축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번 경기에서는 또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들의 대반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서 일단 4번만은 어느 정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지만 무조건 맹목적인 축마라고 보기에는 2%가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번 멋지모니는 일단 추천을 드리지만 강축은 아니고, 뭐 5번 허니배턴이라든지 12번 써니스트라든지 뭐 7번 조계산이라든지 8번 슈퍼물이라든지 뭐 좋은 마필들이 많으니까요. 자, 조심스러운 조건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6경주 준메인 승부처 역시도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전력차는 밀세하지만 입상과의 우연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강타가 이번 경시 세게 보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3번 구슬비라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 뭐 3번 구슬비는 강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후차권으로서도 1번 힘의 진수, 10번 한라준조,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마필들에게 힘을 줄 것이냐, 그 부분만 현장에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경주는 아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경주 역시도 문제가 있다면 5번 새벽바람이라는 가부중을 달고 있는 직전 대비 10kg가 늘어난 5번 새벽바람이 늘어난 부중에서도 견딜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낙에 센 마필이니까 진작에 이렇게 부족을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경주에서 이런 부족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연성 입상에 성공을 하다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3착을 왔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5번 새벽바람은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 이제 후착마 중에서 한 마리를 고른다면 일단 7번 한백용장이라는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가 갖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 못하는 권진영이가 또 까불고 장난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7번 한백용장은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제 74승을 했던 기수입니다, 이 권진영이라는 기수가. 야,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막 74승이 아니라 740승을 한 기수처럼 보여요. 야, 너무 건방을 떨고 타는 것 같아. 그 나이는 한번 볼까요? 나이는 몇 살인가? 나는 이런 기수들 보면은 아주 깹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뭔 생각을 하고, 기수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진짜 익지도, 이게 몇 살이야? 29살이네. 87년생이네. 그 2011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지금 2016년이면 5년이 됐네. 그 74승을 한 기수인데, 말 타는 거 보면 한 20년 된 말 타는 구랭이 새끼처럼 말을 타요. 젖을 때는 젖어가지고 말을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는 말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열심히 타지도 않아. 가는 말하고 안 가는 말을 탔을 때 보면은 이게 뭐 착순권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필 자체를 봤을 때 잘 타는 기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길이 잘못 나는 기수 같아서 그렇게 좋게 보는 기수가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당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타는 기수가 아니라 야리쪽에 흔들리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난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5번, 7번 막권 쪽에 메리트를 두고 싶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승부처가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한 개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최종 분석을 했을 때 능력이 안 되거나 또 배당이 없거나 이랬을 때 과감하게 잘라버리니까 너무 여기 승부처에 연연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누리마루입니다.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청행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고 정말 탄력까지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데, 자, 7착을 차지했지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말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누리마루가 지난번에 데뷔전을 치르면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뭐 마필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 경시에도 8번 누리라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서 아주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누리마루를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의외로 신마들하고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구들에서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는데, 자, 과연 어떤 마필을 강하게 노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간의 행보만 놓고 본다면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5번 장산시티인데 장산시티가 손입전개를 펼치면서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1300과 1400 경주에서도 나름 꾸준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자, 이번 편성에서 뭐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이번 교시 이제 이변 연출이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의외로 이번 메인 승부처는 아주 큰 배당이 나오지 않고 그냥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이 메인 승부처가 아닙니다. 이번 메인 승부처는. 그렇기 때문에 단통 공략도 가능한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아니라 딱 3마리 정도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5번 장산시티는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딱 3마리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는 뭐 큰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이제 근간에 잘 뛰다가 못 뛰었던 마필들도 있고, 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 이번 경시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필은 아무래도 4번 대돌풍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정호인 마방에 임난이 타면은 그 옥녀봉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딱지가 막 나네요. 하딱지가 막 나는데, 자,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보다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두루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4번 대돌풍이 그런 측면에서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대돌풍은 피리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과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좋은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고,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7번 엄순이 검지도 금순이 엄지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아쉽게 3착을 났지만 마필 자체는 괜찮은 모습이다. 그래서 7번 금순이 엄지 같은 마필들 좋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형 마필들이 은근히 많죠. 11번 나이트우드라든지 8번 파워 비술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또 12번 라이온하고 논더 타운이라든지, 또 여기에 2번 톱3라든지 1번 천년만년이라든지 은근히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고 때려볼 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이번 끝장 승부처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파워비술이라는 마필이 당일 상당한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인데, 이게 이제 마필 자체가 악벽기를 갖고 있잖아요. 주행 악벽기를 갖고 있음에도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선전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을 좀 보여주잖아요. 기복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8번 파워비스는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외 마필들 중에서도 은근히 괜찮은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번 파워비스는 배팅권에는 굉장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이번 끝장 승부의 핵심적인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자, 1등급 연령 오픈 경주인데, 야, 이번 경주도 허접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확 띄는 마필이 하나가 있죠. 바로 2번 천만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폭발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 배당을 무려 373.1배 복승식만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야, 그러니까 마필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어느 정도 이제 맥시멈의 능력을 뽑아내었던 마필이라, 과연 이번에도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뭐 워낙에 출중했기 때문에 빼기는 어렵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느 마필이 괜찮으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쨌든 이번 경시 7번이 질풍대세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보병마입니다. 보병마인데, 요거는 약간의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8월 달에 뛰고서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면 심연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만을 노리시는 분들은 7번 질풍대사라는 마피를 주의 깊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는데 대략적으로 전부 살펴봤는데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좀 도사리고 있고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는 변성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토요경마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은근히 실전으로 들어가면 얼총경만 해도 은근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